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시장직을 잃을 만큼 죄가 무겁진 않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인데요. 검찰에 이어서 재판부도 정치적 배려를 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갑니다. 재판 결과는 벌금 90만 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판결의 결과와 무관하게 시민들께는 부끄럽고 죄송한 일입니다.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재판장에 나오는 부끄러운 행진을 이제는 멈추고 시정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1심 판결의 핵심은 죄는 인정되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답니다. 우발적이고 즉흥적이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장직을 잃을 만큼 큰 잘못을 하지는 않았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을 때부터 판결은 절반 정도, 그러니까 7, 8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습니다. 여론을 의식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형량을 조금 더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관심사는 검찰이 항소하느냐입니다. 솜방망이 구형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구형과 선고를 보면 검찰과 법원 모두 관대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과연 부합한지,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한 건 아닌지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동안 권 시장 사건을 취재해온 취재 기자와 90만 원 선고 의미와 파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법정에 직접 다녀오셨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권 시장은 재판 예정 시각보다 10분 일찍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네. 변호인과 측근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형사 11부 손현찬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하자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나왔고 법원 관계자가 이를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장의 명운이 달린 만큼 시종일관 긴장감이 감돈 재판이었습니다. 네, 벌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네. 그래서 90만 원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이 정치적인 작용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검찰에 이어 법원도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구하기 위한 면죄부 판결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를 비롯한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도 선거를 여러 번 치른 권 시장이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의 항소를 또 촉구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네. 항소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보도한 대로 검찰 항소가 관건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구형한 150만 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항소할 명분은 분명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벌금이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권 시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항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솜방망이 구형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마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검찰이 항소해서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네, 오늘 판결이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법 관련 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 사건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권 시장과 함께 선거법 위반 빅3 당선인들인데요. 권 시장이 오늘 면죄부를 받으면서 나머지 2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이 정도 선에서 처리하겠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구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이 수사 중인 당선인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여 건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보다 정치적 고려를 더하는 건 아닌지
검찰과 법원이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윤태호 기자였습니다.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 갈등의 골이 아주 깊습니다. 요즘 특히 구미에서 더 그런데요. 이른바 보수의 성지라는 구미에서 여당 출신 시장이 나오면서 구미시 행정이 과거에 발목 잡혔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안돌 기념행사가 구미에서 열렸습니다.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마을운동 평가 문제로 이념 논쟁에 빠진 듯한 구미시로서는 최고조 긴장 상태에 놓인 겁니다. 예상대로 민주당 출신 장세용 시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한국당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참석했습니다. 저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희호를 평생 공직 생활의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구미시 안에 있는 새마을과라는 부서 명칭을 두고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장세용 시장은 새마을과를 폐지하기 위해 조직 개편 개정 조례안 입법을 예고했지만 한국당이 주류인 시의회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1,000억 원 예산이 들어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도 말썽입니다. 구미시는 운영비 부담을 걱정했고 경북도가 결국 맡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깔끔한 처리가 부족합니다. 매년간 같이 공동 운영을 합의를 했으니까 아직까지 처음엔 그거 가지고서 지금 왜 굳이 그러면은 내실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시민단체는 구미는 당장 경제가 중요하다며 시장에게 협치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와 장세용 시장이 보수와 진보를 다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설득하는 유일한 길은 경청하고 진심을 다해서 대화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철우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에 애착을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추락하는 경제 속에 구미는 장세용 시장 출범 이후 민생과는 거리가 먼 새마을, 박정희라는 이념 갈등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늘 박정희 탄생 기념식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고성과 함께 욕설을 한 시민에게 맞받아 욕설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사는 가는 행사마다 이 사람이 찾아와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신자가 당신들 똑바로 알고 이야기해. 똑바로 알고. 아니 그러니까 좀 박근혜 내가 탄핵을 가장 반대한 사람이야.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분열돼가지고 나라 이리 되지. 내가 텔레비 나가 다 이야기했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이야기했는. 울지 말고 우리가 경찰 도지사가 알고 이야기 알고. 우리가 탄핵 대신자 69마리를 모를 줄 알고 어떻게 엄청나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당신이 어디서 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만큼 이야기해도 못 가! 알고 못 가! 이거 잃었어! 오늘도 그런 분들이 와서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새마을과 명칭 변경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구미시가 새마을을 넣은 명칭 3개를 수정안으로 내놨습니다. 구미시는 지역 정서를 고려한다라며 새마을과 대신 시민협치 새마을과, 시민소통 새마을과, 새마을 공동체과를 구미시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구미시는 지난달 새마을과를 시민공동체과로 바꾸고 그 아래에 새마을계를 두는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대구 문화재단 소식입니다. 문화재단이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대구시의회에 가짜 서류까지 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요. 위조한 것이 아니라 착오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이 대구시 의회에 낸 계약서 복사본은 원본과 달랐습니다. 내한테 준 서류하고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다른 거는 맞죠?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출해줬는 거 이어서. 그래, 내용이 다르다, 그지? 도장도 다르고 도장도 다른 거 발견했고 했으니까. 대구문화재단은 견적서를 최종 계약서인 줄 알고 착각해서 대구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명이 맞다 치더라도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업체와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견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 부분이 바뀐 거여서 위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 미숙이라고 해도 되나? 물론 저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 미숙이라는 일이 생기면 안 되기는 하는데. 또한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구문화재단에 대한 대구시 특별감사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낼지에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의회에 낸 서류가 가짜였음이 드러난 만큼 진짠지 가짠지 알 수 없는 자료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연간 세금 280억 원을 지원받아 대구시의 문화정책 대부분을 집행하고 있지만 감사 자료조차 가짜 서류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면서 시와 재단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유치원 6개가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유치원 입학 시즌인데 결국 피해는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요즘 딸이 다닐 새 유치원을 찾느라 정신없습니다. 6살 딸이 멀쩡하게 다니던 유치원이 갑자기 문을 닫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폐원을 위한 학부모 동의서까지 보내왔습니다. 부모들이 전부 다 몰려다니면서 지금 유치원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전부 다 부모들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자기가 받고 그냥 폐원을 하면 끝인 거고.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을 위해선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4곳과 경북 2곳의 유치원이 이렇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 악화와 개인 건강을 폐원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속내를 보면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영향이 큽니다. 시국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약간 반발심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법 때문에 이제 접선을 위해서 굉장히 다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폐원만큼 국공립 유치원을 만들겠다 발표했습니다. 부모로선 당장 유치원 찾기가 쉽지 않고 입학금, 원복 같은 추가 비용도 부담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전부 다 학부모나 원생들이 감당할 수 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해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진흙탕 싸움에 빠진 가운데 교육당국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내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에 맞춰 종합대책이 추진됩니다. 대구시는 시험장 주변 반경 200m 앞에서 차량 통행을 자제시키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하고 공공기관 출근 시간은 1시간씩 늦춥니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 도시철도 운행 간격은 평소 7분에서 9분이 5분대로 줄어듭니다. 경북에서도 도내 73개 고사장 주변과 교통 혼잡 지역에 경찰과 모범운전자 700여 명, 순찰차를 집중 배치합니다. 주요 교차로와 터미널 등 주요 지점에서는 수험생을 우선 태워주도록 합니다. 해마다 수험생 200여 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수능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수능 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전국에서 1,020건입니다. 대구에서는 29건, 경북에서는 30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시험 시간이 끝나고 답안을 작성하거나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경찰의 우범자 관리 대상이던 차모 씨가 음독 자살한 사건은 우범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주거방문 같은 방식으로 감시를 하면 당사자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예규에 따른 우범자 관리였을 뿐 인권 침해 요소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은행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은 오늘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가해자 편에서 무죄 판결을 했다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관점에서 2심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1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았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경북도당은 승자 독식인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계획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구 경북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53%, 더불어민주당 13%, 정의당 5%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새누리당이 90%인 22석, 민주당이 8%인 2석을 차지해 나머지 30%의 민심은 사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로 인해 특정 정당이 독식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국회, 방탄국회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2차 지명으로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한 이학주 선수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에 따르면 2017년 5월 말 소속팀 없이 일반인 신분이었던 이학주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